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이번 주 정당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당 지지도가 보시면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민주당은 31에서 30으로 횡보하는데 국민의힘이 4% 포인트 많아져서 격차가 6%로 벌어져서 보입니다. 아, 그래프를 보니까 확 벌어졌군요. 예. 자, 그럼 국민의힘 36으로 올라간 걸 보니까 이거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동안 쭉 보면은 5월 4주차 때 36이 있었고 그 이후에 36으로 다시 뭐 석 달 만에 올라왔는데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뉴스가 많이 안 돼서 그게 또 오히려 호재가 됐을까요? 어떤 뭐 사실 국민의힘 관련 뉴스가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홍준표 대구시장 뭐 징계하냐 마냐 그때 좀 뉴스가 좀 나왔고 지금은 국민의힘 관련된 뉴스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게요. 국민의힘 뉴스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부정적인 뉴스나 이런 게 좀 없어서 그냥 36으로 그냥 올라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보수 중도 진보가 명수를 한번 보시죠. 중도가 원래 많은 건 맞죠. 네. 그리고 진보보다 보수는 많은 게 또 맞습니다. 요게 이제 정상인데 지금 요 격차가 많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죠. 311 진보가 245. 근데 이럴 때가 있죠. 24.5 대 보수가 31.1이니까 조사 완료니까 요 퍼센티지는 요걸로 따집니다. 비슷하지만 그랬을 때 보시면 지난주보다 3.9% 보수는 더 많이 잡혔고요. 진보는 3.6% 빠졌습니다. 보수가 많이 잡혔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게 항상 결집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재미있다. 보수가 움직이었구나라는 생각도 일부 있는 건데 보수가 오히려 더 열심히 연락을 받고 조사에 응하고 해서 맞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국민의힘 이 지지율도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주 전에 이렇게 한 주 전, 일주 전 8월 첫째 주 8월 1주에 요건데요.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색깔을 좀 칠하겠습니다. 한 주 전입니다. 한 주 전에는 보수가 27.2, 그죠? 진보가 28.1. 진보가 오히려 좀 더 많이 잡혔다. 대등하죠, 거의 대등하다. 보수 진보가 대등했죠. 자, 한 주 전에 두 당이 비슷했죠. 그렇네요. 붙었죠. 네. 그런데 지금 살짝 민주당은 1% 포인트 하락 횡보고요. 국민의힘은 4% 포인트 약간 상승하는 듯한 횡보지 않습니까? 둘 다 횡보긴 하지만 그때에 있어서 진보 보수의 성향자들의 샘플링 격차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는 그러니까 붙었을 때는 진보 보수도 붙었습니다. 이번 주에 6% 포인트 격차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빠지고 보수는 올라가고. 어떻습니까? 6% 포인트 격차 비슷하게 나지 않습니까? 조사 완료가. 그런데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왜 그러느냐? 누가 조사를 많이 했냐, 완료했냐? 그렇죠. 조사 시간대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샘플링 프레임이 바뀐 것도 아니고 문항 순서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갤럽이 아주 정확하게 조사를 했는데 진보 보수가 달라졌다. 진보 성향자들이 움츠러들었다. 여론조사 응답에 살짝 못할 환경이 되든가 아니면 여론조사 응답에 적극성을 못 띠고 있었다. 그 얘기는 여론조사에 응답할 만큼 내가 뭐가 이제 화끈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없이 좀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 현안이 이럴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죠. 거기에 비하면 보수는 3.9% 4% 포인트 정도가 더 많이 잡힌 거죠. 지난주 대비. 이랬을 때 보수 쪽에서는 내가 응답을 해야겠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보수 성향자이신 분들은 이 두 성향자가 약간 좀 격차가 있었다.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렇게 보시고 현안을 보시면 잼버리와 관련돼서 막 열받으신 진보 성향자분들은 응답을 했겠지만 잼버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땐 아까 그 전북 도의 뭐 입장이라든지 좀 복잡하게
보신다거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 또는 뭐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저 현안 이슈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 휴가 처리도 하죠. 예, 현안 이슈에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진보 성향자분들은 응답을 좀 덜하게 되죠. 전화를 끊게 되죠.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끊는다거나. 네. 그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게 딱 그렇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에 요렇게 흐름이 바뀐 거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흐름 바뀌어서 마치 민주당이 무슨 큰 위기인 것처럼 해석이 될 법도 하죠. 왜냐하면 6%포인트 격차니까 여기서 1%포인트만 더 벌어지면 이거는 뭡니까? 오점이 바뀐 거죠. 오점이 바뀌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서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에 먼저 묻는 게 국정 수행 평가이다 보니 네. 어떤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지금 57% 아니겠습니까? 이거 적은 수치가 아니죠. 그렇죠. 부정을 확 하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대통령 정부 왜 이럴까? 잼버리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벌써 60 가까이니까 이분들은 여기에서 확 평가를 하고 심판을 한 느낌, 약간 후련함을 가지고 정당을 봤을 때 약간 관여도가 확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객관적으로 보고 그러면 국힘은 뭐였지? 뭐 민주당, 정의당은 또 뭐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무당층으로 빠질 확률은 커집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있는 거죠. 문항 간 그 관여도의 차이가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정당을 선택하라고 하면 이때 뒤에 국정평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당을 평가하라고 하면 국민의힘으로 선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좀 더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의 감정이 정당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더 강하게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그런 조사 그렇죠. 그럼 정당이 먼저 들어가는 선정당 설문조사에서는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강세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국정수행 평가를 할 때 부정률, 난 부정합니다, 잘 못했습니다라고 평가를 한 다음에 딱 봐서 난 민주당 지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57% 부정률이었으니까 정당 지지율도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대통령 잘 못한다라는 건 확실하게 얘가 얘기를 하지만 그 민주당이 그러면 잘하고 있냐? 민주당이 대통령이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이 국정 상황에 있어서 민주당이 제 역할도 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 생각할 때는 민주당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뭐 더 세게 했으면 좋겠어. 더 냉정하게 가는 거죠. 더 냉정하게 갈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물러 터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도 드네요. 그러니까 더 부정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정부에 대해서 투쟁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목소리를 내길 바라는데 그걸 민주당이 또 선명성 있게 못 하고 있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시 뭐 잘 짚어주셨습니다. 야당은 야당의 역할은 정부 여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효과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뭐 방법이 없어도 하여튼간에 당신네들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거 뭐 얘기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자꾸 해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이 제가 봤을 땐 혁신안이 나오긴 했지만요. 그동안 그 논란이 내부에서 많다 보니까 좀 효과적으로 야당 역할을 잘 하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 물어보는 이제 순서, 내용 이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그렇죠. 자, 어쨌든 지금 보면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보수라고 얘기한 응답자가 조사 완료 응답자가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더 많았다. 뭐 그런 것도 이번 정당 지지율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은 ARS 조사라든지 하여튼 정당을 먼저 묻는 조사를 봤을 때에 총선 때는 이제 정당과 관련된 그 관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ARS 조사라든지 정당을 먼저 묻는 조사와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예측이 뭐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다만 현재 지지받고 있는 것과 야당이 총선에서 많이 얻어야 된다라는 그 응답 비율을 보면 격차가 좀 있습니다. 이 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가 민주당의 과제이죠.
민주당의 과제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이제 8월 11일 이제 8월 넘어서선 중반을 지나가고 있고 총선도 이제 점점 가까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워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총선 심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권 지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보수 쪽에서는 이번에 총선에서 이겨야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지 진정한 정권 교체다,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올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좀 지금까지 예상을 좀 해본다면 정권 심판론이 좀 더 높을 것 같다, 여론 추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남아 있는 이슈, 그러니까 변수, 이런 걸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각 정당 아니면 뭐 정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산재해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또 주목을 하고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변수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죠. 제가 이제 어떤 전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봤는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다수당 지금 현재 여론으로 비춰본다면 국민의힘이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이 네. 다수당이 될 만한 그런 근거들이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보이지 네. 않는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M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약간 우세하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막 5.1을 넘어서서 우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사에서도 그 정부 지원론이냐 정부 심판론이냐 총선 때 네. 그렇게 물어보면 대등하게 나와요. 대등하게. 만약에 그렇게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이렇게 많이 나온다, 좋다, 지도가 네. 높게 나온다 하면 아니 그러면 지원은 정부도 얻어야죠. 정부 지원론이 많이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거기에서 5.1을 넘게 그게 이제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조사는 없어요. 그런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갤럽에서는 그러면 어느 야권이 좀 많이 당선되는 게 좋으냐, 누가 다수당이 되는 게 좋으냐라고 물으면 네. 이번에는 그 정당 지도는 비슷하게 횡보하면서 그 문항에서는 야권이 5.1을 넘어서 우세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러한 격차를 보면 그거죠. 두 당이 총선 때 비슷하거나 민주당이 더 많이 먹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로 갈 것 같지 국민의힘이 더 얻기는 좀 어려운 여론이에요 지금은. 지금 현재 여론 예. 상황은 그렇다. 그런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 민생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한 20-30%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다른 이슈들이 더 큰 화끈한 이슈들 잼버리 막 이런 게 막 언론에서 막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들은 시선을 그쪽에다 맞추는 거거든요. 아. 맞추다 보니까 경제 민생을 지금은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는데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잼버리와 같이 요 정도의 이게 4만 5만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대학생들 그 연합 모임 네. 그런 것들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그 대회 이런 거에 10만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질서 있게 그때 대학볕에서도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8월 달에. 그래요. 예. 그런데도 그때 질서 있게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그 행사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종교 단체에서 10만 명 모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다 하는데 이건 왜? 이 정부가 나서서 주무 부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지 않습니까? 중앙 부처 중에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할 정도라면 네. 다른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에서 더 잘해서 점수를 따서 국민께 우리 정부 지원해 주세요라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까지만 보면. 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사실 잼버리도 지금 극복하고 있는 게 민간이잖아요. 학교, 종교 시설 아 그렇죠. 다 민간이에요. 민간에서 예. 지원해주고 예. 희생해주고. 절, 교회, 네. 또 사립 학교도 나섰습니다. 사립학교, 네. 기숙사 기숙사 내고 나섰죠. 연세대, 시립대는 사립은 아니죠. 예, 공립대도 네. 나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민간이 다 나서서 열심히 하지 않고 정부를 평가하는 순간이 됐을 때에는 정부 어떻게 하나 보자. 총선 때 좋은 점수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이 국회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가 잘 먹히려면 네. 잼버리 때문에 야당이 발목을 잡았어야 됐는데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잼버리로 없죠. 발목 잡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이게 얘기가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음. 예산을 준다 안 준다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잼버리 때문에 예산 문제가 걸려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목을 잡더라. 그러면 이거는 또 논리가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위기죠. 아니 민주당도 위기는 위기입니다. 네. 민주당도 뭐 그 야당이 더 많이 이겨야 된다라는 요 민심을 다 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인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잘 나오고 있으니까 정당 지지도가 갤럽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러니까 국민의힘은 어찌 보면 MBS에서 완전히 잘 나오고 네. 갤럽만 보더라도 횡보이지만 잘 나올 때가 좀 있고 아.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면 우린 다수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 그거는 문제예요. 어떤 지표도 지금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거라고 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